메아. 터키가 한국보다 앞섰다고. 사우디칸 전투기 100대 도입한다. 첫 비행은 지난해 4월 25일. 개발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다. 그런데도 튀르키예 매체에 따르면 스페인 공군은 노후화한 CF-5m 훈련기의 대체 기종으로 휴르젯을 검토하고 있다. CF-5M은 한국 공군에서 아직도 현역으로 날고 있는 F-5 전투기를 고등 훈련기로 쓰는 기종이다. 스페인 공군은 CF-5M을 1970년 들여왔다. 벌써 지천명 50세를 넘은 기령이다. 당초 스페인 공군 대표단의 타이의 앙카라 생산시설을 찾아 휴르젯을 살펴볼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바꿔 스페인 현지에서 시험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다.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와 공동으로 생산하는 A400M 다목적 수송기 6대와 휴르젯 24대를 맞바꾸는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튀르키예는 A400M을 이미 10대 보유 중이다. 휴르젯 스페인 수출 추진은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현재를 잘 보여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불안정으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K방산이 약진하고 있다. 그러나 T방산, 튀르키예 방산, 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에서 2023년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로 10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바로 아래 11위, 1.6%였다. 튀르키예가 한국의 턱 밑까지 쫓아온 셈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매년 100대 글로벌 방산 기업을 발표한다. 국가별 기업 수로 보면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미국 48개,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영국 중국 6개,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독일 튀르키예 5개,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프랑스 4개,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한국 이스라엘 3개,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2개,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웨덴 우크라이나 1개 등 순이다. 참고로 항공 전문 방산업체인 에어버스는 등기상 본사는 네덜란드 레이덴이지만 실제 본부는 프랑스 툴루즈에 있다. 올해 튀르키예 업체 5곳이 올랐다. 군용 통신장비 레이더 시스템 전투관리 시스템 전자전 시스템을 생산하는 아셀산, 휴르젯의 태아이 52, 로켓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는 로켓산, 소화기 화포 탄약을 만드는 MK 84위, 항공 해상 지상 시스템의 아스펠 94위 등이었다. 반면 한국의 방산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19위, 라이그넥스원 58위,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현대의학, 기아 73위 등이었다. 디펜스 뉴스는 튀르키예의 성장세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락타르 TBE와 아큰주 등 무인기로 유명한 바이카르는 비록 100대 업체에 들지 않았지만 튀르키예의 국방혁신을 상징하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으로 봤다. 사실 한국은 튀르키예를 방산에서도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전자반도체 자동차 조선화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방산 기반이 탄탄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튀르키예 K9 자주포와 K2 전차, KT-1 기본 훈련기를 수출했다. 반면 2008에서 2012년 1362억 원을 들여 튀르키예로부터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를 수입했다.
그런데 2021년 강대식 국민이임위원회에 따르면 EWS 레이더 5종 중 4종이 고장난 상태다. 2012년 전력화 이후 고장이 연 평균 50건 가깝게 일어났다. 2021년 육군의 자주도와 장비를 두고 튀르키예 FNS는 현대로템과 손잡고 아이비를 밀었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델스의 캠3 수룡에 패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은 튀르키예를 방산 경쟁자로 치지 않는 게 현실이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방산 항공 수출액이 55억 달러, 튀르키예 수출협회를 넘어섰다. 한국은 튀르키예의 2배가 넘는 130억 달러였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방산 잠재력이 나름 충분한 국가다. 나토의 군사 강국이며 지금도 시리아, 리비아 등에서 실전을 치르고 있다. 군사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튀르키예다. 튀르키예 방산의 시작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튀르키예는 지중해에 키프로스를 놓고 그리스와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 이때 미국이 무기 금수 조처를 내렸다. 튀르키예는 자주국방을 내세워야만 했고 곧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 방산 생태계를 만들었다. 2019년 튀르키예의 국영매체가 튀르키예는 필요한 무기의 7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자랑할 정도다. 튀르키예 방산 수출 시장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몰려있다. 주로 무슬림 국가들이다. K방산과 상당히 겹친다. 구체적으론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파키스탄에 무기를 가장 많이 팔았다. 방산 수출품의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편이다. 바이락타르 TBE가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하면서 인지도를 높였고 아큰즈는 파키스탄, 리비아, 에도피아, 아제르바이잔, 부르키나파소에 수출됐다. 이들 무인기는 가성비가 뛰어나 유럽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문을 두들기고 있다. 전술 차량 차륜형 장갑차는 튀르키예 방산의 베스트셀러다.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의 헝가리, 남미의 칠레,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등으로도 시장을 넓히고 있다. 오토카르의 아르마는 바레인 유의 에스토니아가 구입했다. 페네스스의 파르스는 4X4, 6X6, 8X8 등 차체와 정찰 병력 수송 다목적 등 임무에 따라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리비아, 오만, 말레이시아가 파르스를 운용하고 있다. 아다급 초계함은 상당히 우수한 성능의 전투함이다. 확장성도 좋은 편이다. 파키스탄과 우크라이나가 아다급을 도입했으며 말레이시아도 구매 계약을 맺었다. 유럽의 기술 협력으로 만든 T-129 아탁 공격 헬기는 대전차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 무장도 모두 메이드 인 튀르키예다. 필리핀과 나이지리아가 T-129를 사들였으며 다양한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소총, 기관총, 포탄, 미사일에서도 튀르키예가 나름대로 선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의 KF-21 보람에 4.5세대, 보다 한 세대 앞선 전투기라고 선전하는 테아이칸, 27,000톤급의 무인기 모함인 아나돌로함과 공기 부류 추진 체계를 갖춘 첫 국산 잠수함인 밀땡급 등은 튀르키예 방산의 차세대 주자들이다. 이렇게 튀르키예 방산이 요즘 허럴나는 배경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산을 밀어주고 있다.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소장은 방산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한국과 달리 튀르키예는 방산을 애국자로 치켜세운다고 말했다. 또 지상, 해상, 공중 무기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에르도안의 자주 외교는 튀르키예 방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튀르키예가 아직 기술력을 달리기 때문에 첨단 기술과 부품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특히 전차와 항공기 엔진은 외국에 기대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튀르키예가 자주국방을 꿈꾸고 있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튀르키예 방산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 전문 자유기고가인 최연호 씨는 튀르키예 방산은 한계도 있지만 꾸준한 투자와 수출로 인해 성과를 계속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한국 방산의 발목을 잡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 방산을 압도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지금까지 선진국만 바라보고 추격하던 한국은 이제 뒤도 슬슬 뒤도 살펴야 할 때가 됐다. 우리도 재사용 발사체 모델 개발한다. 지금은 우주. 우리나라가 재사용 발사체 체계 모델 연구에 나섰다. 재사용 발사체 관련 기술은 발사 비용을 줄이는 획기적 기술로 우주 분야에서 전 세계적 흐름을 이끌고 있다. 미국의 스페이스X는 여러 차례 실패한 이후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한 번 쏜 로켓을 다시 회수해 재사용함으로써 우주 발사 비용을 눈에 띄게 줄였다. 스페이스X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힌다.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은 2025년을 민간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원년으로 삼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기획과제 착수회의를 3일 대전에서 개최했다. 우주청은 개청 직후 개최된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2024년 5월 30일에서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주청은 올해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과 체계 개발 탐색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쟁력 있는 체계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우주청은 최근 2개의 기획과제를 추진했다. 첫 번째 기획과제는 2024년에 착수한 재사용 발사체의 임무 성능과 경제성 분석을 연계하는 연구이다. 두 번째 기획과제는 민간 기업의 사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재사용 발사체 체계 모델을 선정하는 연구로 이번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착수 회의에는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석해 민간 기업의 재사용 발사체 사업 모델 선정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방안과 기획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의 체계 개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지속해 수렴하기로 했다. 박순영 우주청 재사용 발사체 프로그램장은 국내 민간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사업 체계를 발굴하고 민간의 빠른 혁신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과 공공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